친한 사람이 다가올수록 왜 숨이 막힐까요? 친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누군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벽을 세우게 되는 이 감정. 겉으로는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거리를 두는 어린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어릴 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대체 어떤 어른으로 자라는 걸까요?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차가워. 말에 가시가 있어서 다가가기 힘들어. 라고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차갑고 예민해 보이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표정도 굳어 있고 누군가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그 차가움의 정체는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 오래전부터 몸이 익혀진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 미리 벽을 쌓는 전략, 버려지기 전에 먼저 등을 돌리는 전략이죠. 어린 시절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을 따뜻한 경험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사랑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안전한 감정이 아니라 불안한 감정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신념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가까워지면 결국 상처받는다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신념은 그대로 작동하거든요. 누군가와 관계가 조금만 깊어질 조짐이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겁니다. 말투가 갑자기 세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같은 방어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겉으로는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약한 모습을 들키면 안 돼라는 보호 본능에 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실망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바라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상처받기 쉬운 진짜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운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은 사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물으면 본인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불안하고 불편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 시절의 방어 패턴이 지금도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다들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분위기를 읽고 갈등이 생기면 자신을 줄이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참 착하고 사회성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친구는 정말 성격 좋아 라고 말하고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도 진짜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공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분위기를 잘 읽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상대를 실망시키면 버려질 수 있다는 공식이요. 사랑이 들쑥날쑥했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눈치는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능력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말 했다가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능력이 충분한데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도 늘 저는 괜찮아요, 나중에 할게요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격이 소심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이것 역시 한때는 꼭 필요했던 생존 전략입니다. 상대를 맞추고 불편함을 숨기고 나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겨우 그 환경을 버텨낸 거거든요. 나를 줄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간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지? 나는 정말 뭐가 좋은 거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남의 기분만 살피느라 자기 감정을 느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 말이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형태인지 몸으로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은 경험한 만큼만 상상할 수 있거든요. 어릴 때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는 늘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해 라고 말하면 행복보다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겠지. 이 감정도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색함을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 MBTI 탓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타입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이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한때는 나를 지켜주던 방어막이 시간이 한참 흘러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자동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마치 오래된 프로그램처럼 특정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본인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주고 보호하고 돌보는 건 언제나 어른의 책임입니다. 아이는 그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봐. 내가 더 착했으면 사랑받았을 텐데. 내가 문제였어 라고 말이죠. 이 신념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사람은 평생 어린 시절에 그 방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여전히 혼나고 있는 아이의 상태로 멈춰 있는 거죠. 겉으로는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가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작은 지적만 해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작은 실수에도 나는 항상 이래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버티던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걸 하나씩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인식을 만드는 거죠.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망가진 채로만 살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죠. 그 시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그 시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과거를 완전히 지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대신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나는 망가진 사람이었다 해서 나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이었다로 문장이 바뀌는 순간 사람의 내면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정의하던 단어가 망가짐에서 생존과 버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과거를 바라보더라도 어떤 언어로 부르느냐에 따라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견딘 존재였다로 바뀌는 순간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거든요. 자신감은 무언가를 잘할 때 생깁니다. 성취했을 때, 남들보다 나을 때, 인정받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죠. 반면 자존감은 못해도 유지되는 감각입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힘이에요. 자존감은 성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환영받았던 경험에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내면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넌 이래서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그래도 넌 괜찮은 아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전혀 다른 어른이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한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번엔 실수했지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도 실패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나는 이번엔 실패했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 싹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꼭 부모일 필요는 없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연인이나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나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기도 하죠.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점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 눈에 대단해 보이는 성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아주 작은 성공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것,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버텼던 나를 기억해 보는 것, 남들이 당연하다고 넘겼지만 사실은 꽤 용기 있었던 내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장면 하나를 그래도 그때 나는 나름 잘했다라고 다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존재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발표할 때 엄청 떨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낸 순간, 친구와 싸웠지만 먼저 사과한 순간, 힘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간 순간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감각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버팀들을 인정해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자기 성격 강점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건 잘하는구나. 나는 이런 면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꼭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끈기가 있다든지, 다른 사람 입장을 잘 헤아린다든지,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이런 작은 강점들을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의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꼭 기억해 두면 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줄 수는 있어요.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성급하게 조언을 쏟아내기 전에 네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안전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다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릴 때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경우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험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가치가 있구나. 나는 존재할 자격이 있구나라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문제가 있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든 버텨낸 끝까지 살아남은 어른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과거를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는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아이가 아니다는 문장을 내 마음속에 천천히 새겨 넣는 것, 그 인식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보호받지 못했지만 지금의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지금의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혼자였지만 지금의 나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선을 긋는 겁니다. 그 선이 명확해질수록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전의 나를 혹은 지금의 나를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이 순간이 그 오랜 생존의 시간을 진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첫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